수학의 눈이 번쩍 라섹 수학의 쌤비티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수학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은 근의 공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어봤었지. 근데 그 근의 공식이라는 것이 2차 방정식의 각 항의 계수, 그 계수들의 관계로 결국에는 근을 구해낼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특히나 오늘은 두 근 알파와 베타의 합과 두 근 알파 베타의 곱이 계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자,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냐면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항상 두 개 존재하잖아. 그지? 그 두 근의 합과 곱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계수가 두 근의 합과 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거든. 자, 우선 주어진 문제 한번 쌤이 예시로 들고 온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 두 근을 쌤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알파와 베타 두 개 더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한번 풀어보고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자. 자, 우선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x는 2b 2a분의 지금 가운데 x항의 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반근의 공식을 쓸게. 3분의 마이너스 b 다시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18 되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4 이렇게 정리가 돼서 i로 표현을 해주면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4 i다. 이렇게 두 근을 찾을 수 있겠지. 따라서 만약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보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루트 14 i를 쌤이 알파라고 하고, 이거 알파라고 하고, 그리고 3분의 2 빼기 3분의 루트 14 i를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이 계산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 허수 부분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3분의 4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지. 실제로 계산으로.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곱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해보자. 3분의 2 플러스 3분의 루트 14 i.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4 i.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지. 합차 공식을 써서 앞에 거 제곱, 그러니까 9분의 4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9분의 14 그리고 i 제곱 이렇게 되겠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로 바뀔 거고 9분의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9분의 18은 약분해주면 2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이처럼 만약에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와 베타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해서 근의 공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계산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산해 내야지만 구할 수 있었던 거지. 그치?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은 계수 2차 방정식의 계수만으로 이 합과 곱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내려와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지금 쌤이 이런 식을 가져와 놨어.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실제로 구해보면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요런 꼴을 갖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두 근을 실제로 더해버리면, 두 근을 실제로 이렇게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전에도 봤었지만, 여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이 같아서 소거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 있더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베타도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방법대로 근의 공식으로 구한 근을 실제로 곱해버리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빼기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실제로 이거를 제곱해서 계산해 보면 분자가 4ac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약분해주고 a 이렇게 약분해주고 계산해서 적어주면 4도 약분해주고 계산해서 적어주면 a분의 c가 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고 실제로 더하고 곱해서 나온 결과가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a분의 c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걸 정리한 게 교과서 54페이지, 55페이지의 아래의 내용인데 여기에 쌤이 적어왔어. 자,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x항의 개수 분의 x제곱항의 개수 분의 x항의 개수. 그지? 그리고 x제곱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의 개수. 이런 형태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야. 특히나 여기 부호를 조심해야 되네. 합의 경우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제 곱의 경우는 a분의 c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가져와서 한번 풀어볼게. 이 문제인데 가져와서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거를 방금 전에 풀었던 녀석으로 정리해서 적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어떻게 적을 수 있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계산해주면 3분의 4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것도 계산해보면 실제로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계수만을 볼 거야. a분의 c니까 3분의 6이 될 것이고 계산해주면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위에 거와 비교해봐. 3분의 4, 2, 이렇게 똑같이 훨씬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합을 구하기가 쉽더라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지? 자, 방금 전까지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근을 구하지 않고 두 근의 합과 곱을 개수만으로, 그러니까 개수를 가지고 근을 알아봤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개수가 주어진 것이고 그 개수를 가지고 근을 실제로 구하지는 않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해서 바로 알아낼 수 있더라 하는 게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이지. 이번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근이 주어지고 방정식을 찾아내는 방법, 즉 근을 주고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걸 배울 거야. 자, 2차 방정식에 2차 항의 개수가 1일 때 그리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로 주어질 때, 그지? 그때 2차 방정식을 구해봐. 즉 2차 방정식의 개수를 구해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차 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 실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두근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특히 이차항 계수가 1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따라서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다 라는 식을 이끌어낼 수 있더라. 됐니? 요거 실제로 그냥 식을 세워서 전개해가지고 정리한 것뿐이야. 그래서 나온 결과 이것을 우리가 두 수를 근으로 하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꼴이다 라고 정리해서 지금 56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야. 되겠지? 쌤,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 쌤은 사실 이걸 외우지 않고 있어. 뭐 외우면 물론 더 좋겠지. 외우면 물론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근이 주어졌을 때 첫 줄이지.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야? 전개하는 거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엔 첫 줄, 즉 유도 과정을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쌤의 생각이야. 여기까지 설명은 2차 항의 계수가 1인 경우에 우리가 두근이 주어졌을 때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만약에 1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거든. 지금 56페이지에 오른쪽 아래 56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내용 학습 도움말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건데 특별한 건 없어. 2차항의 계수가 만약에 1이 아닌 a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거 없이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의 곱으로 2차 방정식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은 또 전개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거야.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아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찾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이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알겠지?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앞에서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 증명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근을 구해서 더하고 빼고 해서 두근의 합은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나온다라는 걸 이끌어냈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유도 과정을 좀 이용해서 방금 전에 봤던 그 근과 계수의 관계 유도하는 걸 항등식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자, 한번 들어봐봐. 자,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유도 과정 있지. 유도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 위에 이 2차 방정식을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의 곱으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걸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리고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 맞나? 마지막 a를 각 항에다가 분배해주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의 알파 베타는 0까지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 지금 써놓은 4개의 2차 방정식이 모두 똑같은 방정식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걸 항등식 개념을 좀 사용해서 각 항의 개수를 비교할 거야. 개수 비교법으로. 한번 보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a니까 그냥 똑같고, 그지? x 앞에 있는 개수, x항의 개수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을 거야. 또한 상수항의 개수도 아마 똑같을 거야. 왜냐하면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빨간색을 먼저 한번 써보면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또 c는 a의
알파, 베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봐봐.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알파, 베타를 두고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p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또한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방금 전에 봤던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끌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첫 줄 있지? 이 첫 줄이 얼마나 유용한 아이디어가 되는지를 볼 수 있었던 거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교과서 55페이지에 있는 문제 4번부터 풀어나갈 건데, 자, 그 중에서 쌤은 우선 이 영상에서는 총 3문제를 풀어줄 거고, 문제 5번과 문제 6번은 너희들이 숙제로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답 확인하고 서로 질문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게. 자, 우선 55페이지의 문제 4번 봅시다. 두 근의 합과 곱을 각각 구하시오. 지금 2차 방정식을 주고 두 근의 합과 곱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 근을 구해가지고 실제로 합하고 곱해서 구해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수업 내용을 들은 친구들은 이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더라. 그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지? 알파 베타는 이건 좀 암기를 해야 돼. a분의 c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잖아. 자, 이 문제는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고 c가 6인 상태니까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 구하기 쉽겠지, 그지? 마이너스 3분의 a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되고 3분의 4가 답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도 똑같이 a분의 c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보면 3분의 6 되어서 계산하면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2번도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 지금 이 문제는 a가 1이고 b라는 거는 x의 계수인데 x가 없으니까 x항이 없으니까 계수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c는 마이너스 5이고, 그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분의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0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답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내려가자. 자, 이제 예제 4번을 한번 풀어줄 텐데 56페이지야. 56페이지의 내용은 방금 전에 푼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지금 이 문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고 C가 2인 상태에서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해낼 수가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낼 수가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두 근의 합이 2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두 근의 곱도 금방 구해낼 수 있는 게 A가 1이고 C가 2니까 이렇게 2다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져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 알파 베타가 2, 알파 베타 곱도 2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구해내면 된다는 거야. 별거 없어. 전개를 통해서 물어보면 알파 베타 그리고 또 전개해주면 알파 전개해주면 베타 전개해주면 1인데 지금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게 2지. 그리고 알파 베타는 또 2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 했잖아. 정리해보면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오른쪽 문제도 또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분수의 합으로 분수의 더하기로 이루어진 식이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통분을 해서 정리하잖아. 알파 베타 분의 여기는 베타를 곱해줘야 되고 여기는 알파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런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여기 있네. 근데 방금 전에 해봤듯이 분자도 분모도 2라서 답은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거. 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가서 57페이지 예제 요번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차항의 개수가 1로 주어지고 그지?
주어진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즉 2차 방정식의 개수를 알아내어라. 이런 게 지금 예제 5번 문제야. 자, 한번 복습을 해주고 바로 넘어가 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근으로 갖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쓴다? x 제곱에다가 빼기지. 빼기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 그리고 두 근의 곱으로 여기가 합으로 써줘야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여야 돼. 그리고 여기는 곱으로 써줘야 돼. 플러스 곱.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더 좋다라는 거야. 요걸 이용해서 이 문제 한번 마무리 줘보자. 지금 알파와 베타가 2와 3으로 주어졌으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차 방정식은 x 빼기 5x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켤레 복소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부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지? 2. 그리고 알파 베타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기 때문에 1의 제곱 빼기 루트 3i의 제곱. 좀 계산해서 정리하면 1 더하기 3이 되어서 4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풀 땐 시간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쌤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야? 두근이 알파 베타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근이 알파 베타로 주어졌을 때 2차항의 개수가 a라고 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중요한 아이디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자, 숙제 다 해오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수고했어.